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버스 대표 고지학입니다. 저는 한국일보에서 33년간 기자로 재직을 했고요. 한국일보에서 경제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뉴스버스에는 올해 6월 초에 합류를 했고요. 현재 경제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고지학의 경제 버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무엇일까요? 아마도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첫 번째 주제로 골라봤는데요. 이 티메프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최대 1조 원 이상의 그런 피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과연 피해는 얼마나 복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정부는 과연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그리고 TMF 사태가 결국 어디를 향할 것인가? 종착지는 무엇인가? 이런 순서로 빠르게 TMF 사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TMF 사태가 왜 발생을 했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티몬과 위메프의 그 모기업은 Q10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2010년에 싱가포르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이 Q10도 이커머스 업체죠.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고요. 연 매출이 한 1조 원을 약간 웃도는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설립한 인물이 바로 구영배 대표인데요.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굉장히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 구영배 대표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오픈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G마켓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G마켓을 아주 잘 키워가지고 2006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죠. 그리고 3년 뒤인 2009년에는 미국의 거대 기업인 이베이에 G마켓을 성공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매각 대금이 한 4억 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구영배 대표도 자기 지분을 팔아가지고 당시 한국 돈으로 715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 715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싱가포르에 Q10을 설립한 거죠. 근데 왜 한국이 아니라 싱가포르로 건너갔느냐. 이 구영배 대표가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하는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에서는 이커머스 업계에 종사하지 않겠다. 이른바 겸업금지 조항에 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건너가가지고 퀴텔이라는 이커머스 업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겸업금지 기간 10년이 끝나니까 다시 한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려가지고 202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5개의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2022년 9월에 인수한 게 바로 티몬이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상반기에 위메프를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파크 쇼핑 부문을 인수를 하고 다음에 애경그룹이 운영하는 AK몰을 올해 3월달에 인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6월에 미국과 유럽 등지를 상대로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 위시라는 업체를 4,500만 달러를 주고 인수를 합니다. 최근 2년 동안에 무려 5개의 업체를 인수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5개의 업체들이 제대로 돈을 버는 업체들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그 적자 상태의 부실기업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왜 Q10이 최근 2년 동안에 무려 5개의 업체를 인수를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Q10의 자회사 중에 Q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물류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구영배라는 인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G마켓을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무려 2009년에 15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715억 원이라는 거액을 벌어들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는 Q익스프레스라는 Q10의 자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추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장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몸집을 키운 거죠. 그래서 5개의 이커머스를 빠른 시간 내에 인수를 했고 티몬과 위메프를 활용해 가지고 매출을 부풀리기를 한 거죠. 5월, 6월, 7월 동안에 아주 할인 판매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이 보통 뭐 3% 할인해 주는 상품권을 5%, 뭐 7%, 8%, 많게는 10%. 막 출혈 경쟁을 하면서 매출 부풀리기를 한 거죠. 이거는 바로 Q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Q익스프레스가 구대표의 그런 희망대로 나스닥에 상장이 됐다면은 뭐 최소 수천억 원의 자금이 마련이 됐겠죠. 그러면은 그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Q10 그 계열사들이 지금 직면한 자금난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꿈을 꿨던 건데 그 상장이 원래는 올해 6월 목표를 추진을 했고 늦어도 9월 안에는 상장을 하겠다. 올 가을까지는 상장을 완료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그게 차질을 빚은 겁니다. 그게 차질을 빚으면서 최근에 무리수를 뒀던 것과 결합하면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지게 된 거고 그게 티메프 사태로 연결이 된 거죠. 과연 티몬과 위메프는 살아날 수 있을까? 두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여러분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기업회생 절차라는 걸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겁니다. 법정 관리. 두 회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가 이탈을 해가지고 재정 상황을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피해자들한테 이제 더 이상 변제해줄 현금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법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회사를 관리해달라는 겁니다. 법원이 회사를 관리하면서 회사를 살려달라는 그런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은 지금 이 사건을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회생법원장이 속해 있는 회생 2부에 맡겼어요. 회생 2부에 맡겼고 그 두 회사가 신청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일단 받아들였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두 회사의 자산 처분이라든가 채무 상황을 금지한다. 이런 조치고요. 이제 회생법원은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해가지고 회생 개시를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회생 개시를 안 받아들이면은 결국 파산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법원이 기업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채권 채무가 모두 동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생 과정에서 지금 두 회사가 안고 있는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을 해주게 돼요. 최대 70%까지 탕감을 해주게 되는데 그거는 왜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죠. 지금 두 회사를 시장에 내놔봤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력을 느낄 만한 물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가 안고 있는 엄청난 부채의 상당 부분을 탕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파산으로 가면은 말 그대로 그냥 공중 분해시키는 겁니다. 회사를 공중 분해시켜가지고 남은 자산으로 피해자 변제해주고 끝내는 거죠. 문제는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업체라는 거죠. 이커머스 업체는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자산이 별로 없어요. 공장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그럼 뭐가 있냐? 지적재산, 네트워크, 신뢰 이런 게 자산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의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신뢰는 바닥이에요. 입점해 있던 거래처들이 다 떠났죠. 소비자들이 지금 환불해달라고 난리죠. 그리고
지금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훨씬 많아요.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고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바닥이 났고 과연 이런 회사를 어떻게 회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게 별 의미가 없다. 두 회사가 왜 법정관리를 신청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채권단 수가 너무 많아요. 신용카드사, 결제대행사, 피지사라고 하죠. 다음에 페이사, 다음에 거기에 입점해서 지금 피해를 본 판매업자들이 무려 6만 곳에 달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너무 많다. 지금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정산금이 2,100억 정도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5월 말까지 미정산된 금액이고 6월, 7월분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영배 대표가 Q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6월, 7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할인 판매를 했어요. 티몬과 위메프의 매출을 부풀려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의 실적을 가진 회사다라고 나스닥에 하여튼 유리한 그런 조건을 상장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출혈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월, 7월 판매분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은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은 웃돌 거다라는 거죠. 지금 유통업계에서 추산하는 티몬과 위메프의 피해 금액은 1조 원이 넘을 거다. 이 사태의 키맨은 구영배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큐텐하고 큐텐의 계열사들을 처분했을 때 남는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근데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7월 29일 날 입장문을 내가지고 큐텐 지분을 포함해서 내가 사전을 출연해가지고 이번 사태를 수습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고요. 7월 30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가진 게 뭐냐. 사실 실상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구영배 대표의 그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자면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800억이다. 자기가 800억을 동원할 수 있는데 중국에 그 자금이 묶여 있어가지고 당장 쓰기는 어렵다. 그리고 내가 큐텐 지분 38%를 갖고 있다. 회사가 잘 나갔을 때는 그 지분의 가치가 5천억 정도의 밸류를 인정을 받았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그러니까 5천억이라고 하는 게 큐텐의 어떤 몸값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었을 때 큐텐이 잘 나갈 때 책정된 금액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큐텐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자본이 완전 잠식 상태죠. 적자 상태죠. 갖고 있는 현금은 별로 없죠. 그런데 과연 시장에 큐텐의 지분 38%를 내놨을 때 누가 이걸 돈을 주고 살까? 그러니까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보도가 됐지만은 검찰이 구 대표에 대해서 긴급 출국 금지를 시켰고요. 특수부를 비롯한 검사 7명으로 지금 전단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구 대표는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최근에 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2번을 열었는데요. 거기서 대책이라고 하는 거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티몬하고 위메프에 있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고요. 정부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을 해가지고 손실 보전을 해줄 수는 없다. 대신에 공적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3%대 금리에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2천억 원, 2천억 원을 비롯해가지고 5,600억 원 정도의 공적 자금을 낮은 금리로 피해자들한테 대출해 주겠다. 이게 바로 그 정부 대책의 핵심이고요. 그와 아울러 가지고
기존 대출의 만기를 1년 정도 연장해 줄 수 있다. 근데 결국 이거는 대출이거든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결국 향후에 피해자들이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그런 식의 어떤 뭐 임시 땜빵 조치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2011년에 머지 포인트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큰 혼란이 빚어졌던 지금의 그 TMF 사태랑 굉장히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연히 강력한 소비자 피해 억제 대책을 만들어 놨어야죠.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뭐 법과 제도에 뭐 규정이 없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이 사태를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정부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보면은 그 구영배 큐텐 대표가 미국의 위시라고 하는 이커머스 업체를 올해 6월 달에 2,500만 달러를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자기도 국회에서 실토했잖아요. 바로 티몬하고 위메프의 판매 대금이에요. 판매 대금 400억 원을 유용을 해가지고 위시라고 하는 업체를 산 거거든요.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큐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물류 자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둔 건데, 아니 그렇다면은 보십시오. 신용카드사나 뭐 결제대행사나 뭐 페이사나 전부 금융기관에 준하는 그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여신 전문업법에 따라서 아주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도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그에 준하는 규제를 했어야 된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튼 TMF 사태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고작의 경제버스 첫 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여튼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